일사천리 2부 이슈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슈 공방에서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의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빈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용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이렇게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포부랄까요? 잠깐 말씀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장님. 네, 솔직하고 시원한 답변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요. 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 공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북을 방문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전북 행보,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전북을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북 예산과 현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도민과의 신뢰 구축에도 힘쓰는 등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장정을 이곳 전북에서 시작합니다. 그간 보수 정당이 말 그대로 신용만 한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전북 도민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 국민의힘 지도부. 야당의 적극적인 구애를 둘러싸고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정당이 되려면은 우리가 호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호남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7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호남권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호남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 출발. 이쪽으로 가셔서 이장님이 지정하시든지 도움이 필요한 집에 들어가셔서 하면 됩니다. 올해 여름 남원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봉사활동을 하며 민심 부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민의힘의 전북 민심 끌어안기, 정치적 쇼인가 아니면 진정한 국민 대통합인가? 그 배경과 향후 전북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네,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 전라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여름 수해 때부터 야당 지도부가 전북을 방문한 모습을 보면 이례적이라는 모습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김용호 변호사부터. 예, 우선 지금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5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단지 짧게 보면은 5개월 후에 있을 보궐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지난번에 일단 8월 달에 남원에서 수해가 났을 때 당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거는 사실 계획돼서 온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도부의 결단이 있어서 바로 내려왔던 거고요. 다른 논의를 하기 전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북 방문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봐서 국민의힘이 짧게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 어떠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국민 통합과 또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20대 총선에서는 호남에 2석의 의석을 확보했었습니다만은 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한 석도 못 얻었죠.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좀 반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내려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전북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양성빈 소장님은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올해 수해 현장을 비롯해서 5번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성을 사실은 논하기에는 아직
뭐 이번 한 번의 방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그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난 이후에 또 다시 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좀 신중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가 SHOW 뭔지 아시겠어요? 쇼. 정치가 쇼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이게 정말 쇼가 아니었나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 예산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11월 5일이죠. 최근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우리 새만금을 갖다가 10월 29일 날 방문해서 새만금 예산을 갖다가 확실히 챙겨주겠다. 네. 우리 전북에 선물을 주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11월 5일 국토위 상임위 심사하기 전에 소위 심사하기 전에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을 한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김은혜 네. 의원님께서. 자 그리고 정운천 우리 의원님께서 바로 야 그 삭감 요구 좀 철회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다시 철회를 한다. 제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쇼가 아니고는 사실은 그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쇼가 아니기를 좀 바란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예결위 원래는 보통 야당이 가져갑니다. 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갖습니다만은 지금 여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임위가 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확보보다는 쓸데없는 발목 잡기 안 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이번 회기 때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 사실은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고 싶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호남 정치인들을 비례대표 우선 공천을 해서 앞으로 호남의 등용문을 넓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호남 출신 의원들을 앞으로 당에 많이 등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도 지금 단계에서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사실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원 자체가 그 인력 풀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네. 소장님? 네네. 좋습니다. 국민의힘이죠. 기존에는 미래한국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19명이 당선됐습니다. 그중에 호남 출신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5명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정운천 의원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이 전라북도 출신이고요. 지금 뭐 호남을 배려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얼마나 호남을 위해서 활동을 할지 이게 약간 변수긴 한데요. 호남을 배려하겠다라는 거는 헛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헛말은 아니고요. 다만 저도 이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는 아마 당원 당규로 그거를 못 박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이번 국회에서도 특히 전북 출신 의원이 4분이 있는데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애정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정 있는 우리 김 변호사님 같은 분이 또 비례대표로 가는 것도 좋은 아이고, 생각이 감사합니다. 아닐까. 네네. 아무튼 애정 좀 부탁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국민의힘이 모처럼 전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도민들이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모쪼록 이게 말뿐인 정치적 행보였는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행동이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